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길을 걷다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혹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 몇 초 만에 판단해 버립니다. 얼굴을 보며 성격을 유추하고, 옷차림을 보고 사회적 위치를 짐작하며, 말투와 태도를 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가늠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의 외형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처음 받은 인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연구해 왔습니다. 한 실험에서 연구진은 동일한 강의 내용을 2명의 교수에게 각각 진행하게 했습니다. 한 명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강의를 했고, 다른 한 명은 허름한 옷을 입고 다소 불안한 태도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교수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두 번째 교수는 별로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전달한 지식의 내용은 똑같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면접장에서 비슷한 스펙을 가진 2명의 지원자가 있다면 단정한 복장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첫 30초 동안의 모습에서 이미 채용 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첫인상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외적인 요소라고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옷차림과 외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더욱 위험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화려한 갑옷을 입었고, 조선의 선비들은 단정한 도포와 갓을 착용하며 자신의 품격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적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은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늘 위풍당당한 자세를 유지했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길고 단정한 코트와 독특한 모자로 자신을 더욱 신뢰감 있는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에서도 겉모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CEO들은 공식 석상에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세련된 정장을 입고 등장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일반인들도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SNS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잘 정리된 프로필 사진, 세련된 스타일의 게시물들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내면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외모는 우리가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수단이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정한 복장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타인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이후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함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모는 그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의 말보다 먼저 옷차림과 태도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지, 손짓과 몸짓은 자연스러운지를 관찰합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의 외모에서 많은 정보를 읽어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한 사람을 보면 신뢰감을 느끼고 흐트러진 차림을 한 사람을 보면 왠지 정리가 되지 않은 삶을 살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은 머리 모양을 정리하고 단정한 복장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을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업의 CEO들은 대중 앞에 설 때 항상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정치인들은 공식 석상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유명 배우나 가수들도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단순한 거칠애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무표정하게 면접을 본다면 누구에게 더 호감을 가질까요? 면접관은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지원자가 더 성실하고 능력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외모가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취업뿐만이 아닙니다. 연애에서도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외모에서부터 호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자세, 편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외모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이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본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며 그 판단의 상당 부분이 겉모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깔끔한 차림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바른 자세와 단정한 표정은 자신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반면 흐트러진 옷차림과 무기력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정한 모습도 흐트러진 모습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을 통해 나를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의 태도와 외형을 조율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은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을 입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외형을 가꾸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외모를 통해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단정한 차림과 바른 태도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는 첫 번째 창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도 있고 인정하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첫인상은 겉모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알기 전까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난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바로 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내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차림과 정돈된 태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누군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신감 있게 걸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모습에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면 아무리 좋은 내면을 가졌다 해도 처음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성실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늘 어두운 표정으로 다니고 몸가짐이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는 그 내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좋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상대를 깊이 알 기회를 얻기도 전에 이미 겉모습을 통해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기에 내면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외형을 가꾸는 것은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외모를 꾸미는 것을 거칠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꾸밈과 자기 표현은 다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게 할지 고민합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 없이도 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자세,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는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항상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스타일은 그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올릴 때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함께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연설을 할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옷을 입고 말투와 제스처 하나하나에 신경 씁니다. 역사적으로도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복장과 외형을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했고, 조선의 선비들은 단정한 옷차림과 단아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지성을 드러냈습니다. 외모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자신의 외형을 가꾸는 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깔끔한 차림과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내면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겉모습을 통해 상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 내면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외모와 내면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요소입니다. 겉모습이 깔끔하고 단정하면 그것은 나의 성실함과 자신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가치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외형을 가꾸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외모만을 강조하며 내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내면만 강조하며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통해 내면을 표현할 수 있고 내면을 통해 외모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빛나려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여정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외모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면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은 단순히 지혜롭거나 능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중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지도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갑옷을 입었고 군대 앞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장에서 자신을 더욱 크고 강하게 보이기 위해 붉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리더십을 강화했고 군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단정하지 못한 차림이나 나약해 보이는 이미지는 지도자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단정한 도포와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학문과 도덕을 중시하는 계층이었으며 그들의 외모는 곧 그들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은 그가 학문을 닦고 인격을 수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모습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의미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왕과 귀족들도 외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을 착용하며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금으로 장식된 의상을 입었고 그의 웅장한 복장은 곧 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꾸미기 위해 그렇게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는 백성들에게 그의 권위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도 외모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긴 코트와 높은 실크 해트를 착용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더욱 위험 있어 보였고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의 집중을 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존 F. 케네디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미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깔끔한 정장과 당당한 태도는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기업가들도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라는 단순한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거칠애를 배제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곧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는데 이는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외형이 대중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철저히 계산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은 단순히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니폼과 태도를 통해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경기에 나설 때마다 당당한 표정과 힘 있는 걸음걸이로 상대방과 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외적인 표현을 통해 나는 가장 강한 선수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이는 경기에서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외모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실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외모에서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할까요?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역사 속 인물들처럼 우리도 외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바른 태도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외모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이 사회적 성공과 직결되었음을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으로 보며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겉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을 곧잘 하며 외형적인 꾸밈을 신경 쓰는 것은 허영심이나 사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거울을 보며 외출 준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모를 가꾸어야 할까요? 단순히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외모 관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청결과 단정함이 중요합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고 옷은 상황에 맞게 깔끔하게 입으며 구두나 신발은 정리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과 손톱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옷차림이 곧 태도로 연결됩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깔끔한 복장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전자가 더욱 신뢰를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유행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잘 맞고 편안하면서도 정돈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던 이유는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늘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세와 표정이 외모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더라도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면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겉모습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목소리와 말투도 외적 이미지에 포함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톤과 표현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발음, 적절한 높낮이와 강약을 조절하는 말투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말투를 훈련하며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처럼 정돈된 외모는 자신을 더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내면과 모순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과 외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내면이 건강하고 단단할수록 그것이 외모에도 드러납니다.
흔히 나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외모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면의 가치를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중요한 만큼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설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준비했더라도 흐트러진 자세와 불안한 태도로 말한다면 청중은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형과 내면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나의 내면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과 외면을 균형 있게 가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긍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외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치장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자신감 있는 태도, 올바른 자세와 말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깊이 알 기회조차 갖기 전에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인사를 준비할 필요도 중요한 자리에서 옷차림을 고민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외형을 통해 첫인상을 만들고 그 첫인상은 이후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얼마나 신경 써야 하며 어디까지 가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겉모습을 가꾸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형을 정돈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내가 가진 내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대신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옷을 입는 방식, 머리를 정리하는 습관, 걷는 자세, 표정과 말투 어브 디즈 싱지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며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보고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깔끔한 모습, 단정한 태도, 자신감 있는 몸짓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이든 외면이든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외모를 신경 쓴다고 해서 그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며 내면을 중시한다고 해서 외형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과 내면은 서로를 보완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해 봅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인가?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나를 대신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